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승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사고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함께 출발한 버스들이 대여섯 대씩 짝을 맞춰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들은 차체가 높은 버스들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끼이거나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속 떨어져서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면 20대씩 갈 때 가면 어디 목적지에만 30분, 1시간씩 이게 도착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대열 운행을 하면 차간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멈춰설 경우 연쇄 추돌의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제2, 제3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전방에 시야 확보를 못하게끔 너무 무리지어서 간다면 저희 상황실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관광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으로 한 해 5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교통법규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다시 시작된 버스들의 대열 운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번 사고도 고속도로 위 관광버스였습니다. 쓰러진 버스에서 사람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눈 떠보니까는 안전벨트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는 막 죽었는지 사람들이 눈 감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바닥에요. 차 바닥에. 버스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난 상황. 경찰은 끼어든 승용차가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버스 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과속과 졸음운전이 원인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부터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사고까지 고속도로 위 버스 사고는 매번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한 해 1200건이 넘는 버스 사고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전세버스 사고는 2013년 이후 2년 새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상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의 무리한 운행이나 난폭 대열 운행이 동반되기 때문 고속도로 위 대형 버스가 흉기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지만 대책은 늘 사고 이후 뒷북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부터 버스 구조 개선과 도로 정비, 행정처분 강화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단풍 구경을 가던 산악회원들을 태운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관광버스 사고. 또 관광버스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버스에 정원이 3명 초과해서 타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성우 기자, 이문석 기자 리포트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흰색 차량 한 대가 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버스는 이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꺾었지만 차량은 갈짓자로 심하게 요동치더니 갓길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사고는 오전 9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입니다. 버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우측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75살 이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경기도 수원을 출발해 전북 완주에 있는 대둔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이후 넘어지면서 실내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사고 직후 버스 앞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버스에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사고 난 뒤에 유리로 나오셨다고 하시던데. 네, 전복돼서 나갈 문이 없어서 앞유리 깼어요. 아, 앞유리를 깨셨어요? 네. 누가요?
버스 운전자 55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승용차가 3차로로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하니까는 그 차를 피하려다가 그 핸들 가대 조작으로 그 1차선까지 버스가 진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차체 중심을 잃고 그 갓길 가드레일 충격하면서 우전도된 사고입니다.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사 이 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전세버스는 대여운행,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달리는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붉은색 전세버스가 지나가고 금세 또 지나갑니다. 다른 차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전세버스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대열 운행입니다. 같은 목적지에 가는 2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할 경우 길게는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대에 수십 명이 타는 전세버스의 대열 운행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는 일반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5를 빼서 계산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라면 앞차와는 80m 떨어져서 운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그대로, 즉 시속 100km라면 100m는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전거리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대에 240여 명이 나눠 탔지만 버스 간 간격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터널 아니라 사고 위험에 각별히 조심해야 했으나 버스 5대가 결국 추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오늘 오전 남해고속도로에서 버스 5대를 포함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나리 기자. 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48분쯤에 일어났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차인 모닝 승용차와 버스 5대 등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59살 정모 씨를 포함해 이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성 수련원으로 가던 경남 양산의 모 중학교 학생 35명과 버스기사 1명 등 36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10명과 학생 230여 명이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수련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5대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난 일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버스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등 앞부분이 박살이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일대에서 양방향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낮 12시쯤 현장이 수습돼 지금은 정상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북창원 방향으로 가고 있던 소렌토 SUV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렌토를 뒤따르던 첫 번째 버스가 멈추지 못하면서 소렌토와 추돌했고 이어 5톤 트럭과 버스 2대, 모닝 승용차, 또다시 버스 2대, 그 다음에 퇴락한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소렌토 운전자 59살 여성 정모 씨는 앞에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셨습니다만 남해고속도로 구중 추돌 사고 차량의 절반 이상이 수련회를 가던 중학생을 실은 관광버스입니다. 네, 학생들을 실은 관광버스 7대가 모두 한 개 차로를 일렬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대열 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참사를 부른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구중 추돌 사고에는 관광버스 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던 양산의 모 중학교 1학년 233명입니다. 교사 10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전체 7대 가운데 5대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7대 버스는 모두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전거리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일렬로 가고 있는
있습니다. 예, 그래 가고 있는 도중에 앞차가 쏘고 뒤차가 쏘고 동시에 쏘고 저도 갑자기 서는 바람에 줄지어 달리는 대열 운행이 의심됩니다. 대열 운행은 연쇄 추돌 사고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 때 벌어지는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은 대열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들은 대열 운행을 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이상한 승유자 끼어들면서 이 추돌이 끼어들면서 우리 군대가 또 동시에 운행을 했으면 군대가 우리 저희는 그게 철칙을 해가지고 끼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차가 대열로 쭉 갔으면 저희들 팀워크대로 갈 건데 거의 모든 학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3명의 학생이 다쳤습니다. 한 명이 코뼈가 부러졌지만 대부분이 머리와 얼굴에 가벼운 부상입니다. 학교는 2박 3일로 예정된 수련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구간에 투입된 셔틀버스가 폐차 직전에 차들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또 다른 위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브레이크마저 고장난 채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대구방송 최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하철 운행 중단 구간인 교대역을 운행하는 한 무료 환성 셔틀버스입니다. 차체에 구멍이나 비가 새고 주행거리 계기판은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타이어는 마모 정도가 심해 고무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핸드 브레이크가 작동조차 되지 않은 버스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탑승한 지 1분도 채 안 돼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오늘 어제 같은 더위 같으면은 그럼 진짜 분통 터지겠습니다. 땀이 줄줄 나고. 셔틀버스는 모두 14대로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30% 이상이 폐차 직전의 차량들입니다. 지하철 참사로 한시적으로 동원된 셔틀버스가 또 한 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구 케이블 뉴스 최대혁입니다. 운행 중이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져 15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휘어졌고 유리창은 아예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72살 윤모 씨가 몰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학생 10여 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윤 씨와 초등학생 14명은 찰과상만 입는 등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제차와 쓰레기차가 한 대 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43살 황모 씨가 서울 하계울역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있던 쓰레기 수거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황 씨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한 건물 5층 봉제 작업장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4명과 운전자 72살 윤모 씨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하월곡동의 도로에서 45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지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9살 정모 씨가 고압 전선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 주교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으로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거.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단지 큰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오고 가는 차량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 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교대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대학교 안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장소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숨진 여대생을 추모하며 화단에 흰색 꽃을 두고 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 법학관 앞에서 재학생인 23살 장모 양이 학교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퍽 쏘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알박생도 아이고 아저씨 뭔 소리요? 가 보니까 버스 딱 섰고 학생들 막 놀랐고.
숨진 학생은 사고 당시 길을 건너다 이곳에서 학교로 들어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바퀴 밑으로 넘어졌지만 버스 기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4-5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셔틀버스는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길을 건너던 장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못 봤다는 것도 보지도 못했대요. 봤으면 당연히 피했을 텐데 아예 보지도 못합니다. 유가족들은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다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봐야지. 그러면 원래 어디나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사람 보는 거 아니냐고. 사고 장소는 학교 후문과 도서관, 버스 정류장 등이 모여 있어 학생과 셔틀버스로 항상 붐비던 곳. 도로 폭도 왕복 2차선으로 넓은 편이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여기 차가 빨리 달려서 언젠가 한번 사고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 안을 통행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가. 그게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가. 그게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의 상징인 노란 봉고차. 이 노란 차가 밤엔 불법을 일삼는 셔틀버스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기본이고요.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어린이 보호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정지 신호는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낮에는 어린이집 차량,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불법 셔틀버스입니다. 40대 윤모 씨 등은 한 명당 최대 3,000원씩 받고 서울에서 경기 지역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날랐습니다.
대리운전자분들이 어떤 빨리 이동수단이 필요하니까 이 대리 셔틀 자체가 어떤 신호위반이나 과속,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전 등 그런 난폭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새벽 시간대에는 대리운전자를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송파구 문정동을 지나는 노선들이 검색되는데요. 현행법상 임의로 노선을 정해 운임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것이 불법이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정말 대리기사들은 허무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윤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지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4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희귀병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쓰러진 남성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46살 이모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이 씨는 평소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가스통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 신호등이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아파트 셔틀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튀김기 과열로 영화관 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화를 보던 관람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주지입니다.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 나르는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업자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차도 한쪽에 승합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을버스처럼 앞유리에 노선이 적힌 팻말을 붙여놨지만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학원 통학버스들입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대리운전 기사. 학원 차량들이 밤이 되자 대리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살 정모 씨 등 50여 명은 2010년부터 새벽 시간대 수도권 일대 주요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대리기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을 받았습니다. 운송조합까지 결성해 영업을 해온 이들은 조합 측에 보호비를 내고 이권까지 보장받기도 했습니다. 비연합 셔틀버스인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커다란 건물 잔해를 들어 올립니다. 서울 불광동 주택 철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5살 노모 씨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렸습니다. 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구이동 동서울터미널 정비소 작업대 아래에서 70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야간에 발을 헛디뎌 1.5m 아래 정비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가 40m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차에 타고 있던 노인 28명이 다쳤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45인승 버스가 비스듬한 경사로를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운전자도 없이 나아가는 버스. 정문을 빠져나가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수로에 빠집니다. 어제 낮 12시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30여 명을 태운 셔틀버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따라 40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진 버스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이곳 배수로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28명이 다쳤는데 모두 7, 80대 노인입니다. 차가 줄줄줄 내려오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막 내리라고 사람들은 내리라고 몇 사람 내리는 거 봤어. 경찰은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운전석을 비웠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에도 제동 장치가 풀린 시내버스가 대전 도심을 내달려 차량 10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오전 경부선 대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KTX가 3중 추돌해 사고 구간의 상하행선 열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희 기자. 네, 윤석입니다. 네, 먼저 사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7시 15분 경부선 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KTX가 추돌했습니다. 이어 부산으로 가던 다른 KTX가 사고로 서 있던 KTX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량과 KTX 열차 9량이 각각 탈선해 사고 구간을 지나는 상하행선 경부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사고 KTX 등에는 27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승객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대피 도중에 일부가 찰과상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행 도중 발생한 추돌 사고여서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운행 차질 등 사고 여파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나자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후 1시쯤 사고 구간의 하행선 선로 1개를 응급 복구해 KTX를 서행하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 등이 운행하는 일반 선로는 여전히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운행이 중단된 외관 동대구역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선 곳곳에서 지연 운행이 계속되면서 주요 역마다 환불 소동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내일 새벽까지 사고 구간을 완전 복구해 내일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윤 기자, 오늘 열차 추돌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사고는 대구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던 KTX 열차를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부산행 KTX가 사고를 확인하고 긴급 정차했지만 탈선된 KTX와 일부가 접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사고가 난 두 열차는 모두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열차 운행 규칙상 KTX 열차가 대구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에 출발해야 되는데 무궁화호가 미리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궁화호 기관사가 출발 시론을 잘못 받거나 관제실과의 교신 사고 등으로 열차를 출발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코레일 측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대책반을 꾸려 응급 복구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6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단선으로 운항이 재개됐지만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현재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부선 운행이 임시 개통된 지 5시간이 넘었습니다. 열차 운행은 재개됐지만 한쪽 선만 운행되고 있어 운행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로에서는 기중기를 이용해 사고 객차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사고 객차를 기중기로 들어 올린 다음 객차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객차 이동이 마무리되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휘어진 레일을 절단한 뒤 다시 잇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작업이 어려워 복구 작업은 밤새도록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레일 측은 내일부터는 정상 운행이 되도록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역 열차 사고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등으로 가는 5개 고속버스 회사의 버스를 시간대별로 증편했고 운행할 차가 부족하면 관광회사 버스와 전세 버스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KTX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김천 구미까지 전세버스 8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열차 승객은 동대구역에서 외관역까지 버스 20대로 순환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대구역에는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동대구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열차 정상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승객들의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오늘 복구 작업으로 인해 단선 운행이 불가피하다며 내일은 정상 운행이 되도록 야간 작업을 통해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역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6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한쪽 선으로 운행이 재개됐지만 정상 운행은 내일 아침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현재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기중기를 이용해 사고 객차를 빼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객차를 기중기로 들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객차가 빠지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휘어진 레일을 절단한 뒤 다시 잇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쉽지 않아 복구는 내일 새벽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레일 측은 내일부터 일반 열차까지 정상 운행이 되도록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역 열차 사고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등으로 가는 5개 고속버스 회사에 버스를 시간대별로 증편했고 운행할 차가 부족하면 관광회사 버스와 전세 버스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KTX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김천 구미까지 전세버스 8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열차 승객은 동대구역에서 외관역까지 버스 20대로 순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대구역에는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동대구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열차 정상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오늘 복구 작업으로 인해 한쪽 선 운행이 불가피하다며 내일은 정상 운행이 되도록 모든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역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때문에
예선 네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보라 대 예원인데요. 네. 보라 선수는 5회 6회 대회에서 두 경기 모두 금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아, 굉장한 선수네요.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예원양 두 번째 출전이고요. 오랜만이네요. 보라와 예원 선수 절친이어가지고 어제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연습하고 왔습니다. 근데 예선전부터 네. 두 분이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실점이에요. 예, 뭐 나쁘진 글쎄요. 않지만. 예. 글쎄요, 이 보라양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네. 남는 첫 발이었어요. 7점입니다. 7점이에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동점이에요. 네, 동점이에요. 친한 사이가 확실하네요. 네, 절친입니다. 화를 당기는 준비 자세가 너무 좋아요. 이게 웬일이죠? 7점입니다. 또 7점입니까? 헷갈리네요. 자, 예원 양이 여기서 조금 역전을 꽤 해야만. 8점입니다. 1점 차입니다. 자, 이게 양궁입니다. 네, 알 수가 이게 없는 거거든요. 양궁이죠. 예. 여기서 이변이 나오는 네. 건가요? 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보라 양이 압승을 거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미니 연습 게임에서. 네. 자, 예원 양은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8점입니다. 올라옵니다. 예, 8점. 한 점 이제 올라가죠. 네. 상당히 차분합니다. 네. 7점입니다. 7점이죠. 이렇게 되면은 동점이죠? 다시 동점이 되나요? 3엔드까지 네. 동점입니다. 남은 발 두 발. 우리 예원양은 위아래로 많이 네. 벗어나는 것 같고 우리 보라양은 좌우로 많이 벗어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네. 9점입니다. 예, 9점 들어가네요. 보라. 다시 찾아오죠. 페이스 찾아오죠. 예원 대단한데요. 9점입니다. 네. 본인도 놀래요. 마지막 한 발 예. 가지고 이제 가려지겠습니다. 9점이에요. 성공적인 마무리인데요. 여기서 예원 네, 양이 10점을 쏘게 되면 10점을 쏘게 되면 예원 양이 준결승 진출하고요. 네. 9점만 쏴도 이제 계속 네, 승부 한 속에 발씩 들어가죠. 예, 재발사 연장전이죠. 들어갑니다. 네, 예원 슈퍼프가 입장에서는 됩니다. 9점 이상을 쏴야 네, 됩니다. 9점 이상.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예. 좋은 기회였는데. 예. 네. 37로 보라 승리! 예선 네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보라 대 예원인데요. 네. 보라 선수는 5회 6회 대회에서 두 경기 모두 금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아, 굉장한 선수네요.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예원양 두 번째 출전이고요. 오랜만이네요. 보라와 예원 선수 절친이어가지고 어제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연습하고 왔습니다. 근데 예선전부터 네. 두 분이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7점이에요. 예, 뭐 나쁘진 글쎄요. 않지만. 예. 글쎄요, 이 보라양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네. 남는 첫 발이었어요. 7점입니다. 7점이에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동점이에요. 예, 동점이에요. 친한 사이가 확실하네요. 네, 절친입니다. 화를 당기는 준비 자세가 너무 좋아요. 이게 웬일이죠? 7점입니다. 또 7점입니까? 헷갈리네요. 자, 예원 양이 여기서 조금 역전을 꽤 해야만. 8점입니다. 1점 차입니다. 자, 이게 양궁입니다. 네, 알 수가 이게 없는 거거든요. 양궁이죠. 예. 여기서 이변이 나오는 네. 건가요? 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보라 양이 압승을 거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미니 연습 게임에서. 네. 자, 예원 양은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8점입니다. 올라옵니다. 예, 8점. 한 점 이제 올라가죠. 네. 상당히 차분합니다. 네. 7점입니다. 7점이죠. 이렇게 되면은 동점이죠? 다시 동점이 되나요? 3엔드까지 네. 동점입니다. 남은 발 두 발. 우리 예원양은 위아래로 많이 네. 벗어나는 것 같고 우리 보라양은 좌우로 많이 벗어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네. 9점입니다. 9점 들어가네요. 보라. 다시 찾아오죠. 페이스 찾아오죠.
예원 대단한데요. 동점입니다. 네. 본인도 놀래요. 마지막 한 발 예. 가지고 이제 가려지겠습니다. 9점이네요. 성공적인 마무리인데요. 여기서 예원 네, 양이 10점을 쏘게 되면 10점을 쏘게 되면 예원 양이 준결승 진출하고요. 네. 9점만 쏴도 이제 계속 네, 승부 한 속에 발씩 들어가죠. 예, 재발사 연장전이죠. 들어갑니다. 네, 예원 슈퍼프가 입장에서는 됩니다. 9점 이상을 쏴야 됩니다. 네, 9점 이상. 아! 7점입니다.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예. 좋은 기회였는데. 예. 네. 37로 보라 승리! 예선 네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